では後半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はい。はい、じゃあ後半、じゃあ次またメニュー見せますね。はい。はい、前半の最後はそのね、メディアの改革、このメディアバウチャー制度の話をしたんですけども、はい、これをやっぱりつなげたかったのは、日本でも大きく報道されたチョ・グク氏の奥さんの裁判なんですけども、はい、これ今どうなってるんだって日本人誰も知ら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韓国でも全然メディアがこれ報道していない、はい、で無実を示す新証言が今続出してるんですけども、はい、全く報道されていないという状況なんですよね。はい、で1つ目にまず写真を、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これはですね、先ほども言いましたテグ、キャプチャーだけなんですけど、そうテグ MBC、はい、このテグにあるテグの MBC がスクープして報道した4分半の番組で、このチェ・ソンヘ、これは東洋大学っていうチョ・グクさんの奥さんが勤めていた大学の総長ですね、はい、でがこの、今の野党、当時だから自由韓国党ですね、今国民の力ですけども、はい、のこの比例代表のこの当選確実な5位、比例の5位の、公選を、公認を受けるという提案があったという報道なんですよね。これをこのテク MBC がやったんですけども、この MBC が全国報道しなかったという問題なんですよ。でこれはこのニュース工場や進歩派のジャーナリストの間ではかなり報道されてるんですけども、今大手で報道しているところはないですね。YTN がちょこっとだけありましたね。という問題が今上がってます。でこの内容がどうかというのが次の写真も見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も、この次の写真、これはですね、要するにもともとこの、チェ・ソンヘ東洋大学の、総長は、チョ・グクさんの奥さんが教授をしていて、チョ・グクさんの奥さんともチョ・グクさんの一家と親しく付き合ってたんですけども、はい、そのまま親しく付き合っていれば、この大学が今後もし保守政権になったら潰されるかもしれないと。であと企業や財閥からも寄付金を集め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今回のこのね、チョ・グクさんのこの、娘さんのこの表彰状の偽造事件というのをこのメディアや検察で訴えていったというふうなことなんですよね。はい、でそれについて今回この、東洋大学のこの教授が、東洋大学の教授でこの総長がこの自由韓国党の幹部と会ってましたという証言もしてるんですけども、これね、裁判そのものをやっぱりやり直さ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状況なんですけども、全然、そういった状況にはなってないんですよね。はい、はい、で、まずは、この証言について、どういった証言が出てきたのかということで、この録音テープの、映像を見ていただきましょう。27일날 바로 서울 올라가가 김정주하고 우동기하고 전부 다 서울 오는데 서울서 다 다녔어. 아니 그러면 뭐 최규현 씨가 제일 가까이 지기네. 경험했을까 아니라 우회할까. 최 전 총장은 서울 63빌딩 중식당에서 두 사람은 만났지만 자유한국당 최규일 전 의원은 없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지난주에 총한테 직접 누군가가 들었대.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것도 옆에서 들었는데 비례 높은 순위 받을 거라고 그러네.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인 공병호 씨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답이 없습니다. すごいですよね。選挙の比例代表の、第5位の提案を受けたということもそうですし、あともう一個決定的なのは、この裁判この第一審でこの、チェ・ソンこの東洋大学のこの総長はこの自由韓国党の幹部と会ったと証言はしてるんですよね。ただね、裁判官の判決でね、判決文に裁判官が会ってな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るんですよ。もうこれ決定的な間違いでね、この間違いだけでこの裁判やり直さなきゃいけないような証拠なんですよね。あともう一つ、この表彰状を作ったとされるこのパソコンは
表彰上偽造したとされるパソコンは大学の談話室にあるんですけど、あったというふうにあるものなんですけども、これ検察が押収したんですよね。この押収した理由は、正しくシャットダウンできなかったか、シャットダウンされていなかったから、このパソコンを押収して検察に持っていかないと、解析できないという理由だったんですけども、正しくシャットダウンされたという証拠も出てきてるんですよね。あらゆる意味で、この本当事件、この裁判、本当問題がある裁判なんですけども、そもそも、じゃあ、この、事件ってそんな大きな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で、実は今回のこの問題で、この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が犯罪者になるんだったら、おそらく韓国中の高校生、大学生、それから就職の時にこのいろんなインターンを手配するようなマスコミ関係者、みんな犯罪者にな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のが、次におかけしたいパルガン・アジェ、赤いおじさんの、放送内容なんですよね。はい。はい。はい、じゃあ行きます。はい。 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은 제 범죄 혐의를 여러분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자백하려고 합니다. 조국 정경심 그리고 최강욱 대표 사건을 지켜보면서 제 경험을 떠올려봤어요. 제가 한 회사에서 20년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1999년에 한 케이블 방송사의 취재기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11년 정도 현장을 뛰는 기자로 일을 했고요. 나머지 한 10년가량 중간관리자로 일을 했습니다.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이런 중간관리자로 일을 했는데요. 중간중간에 특히 여름방학 때 또는 겨울방학이 되면 학생들이 인턴을 하겠다고 찾아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는 공식적으로 인턴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대표가 또는 회사 임원이 지시하면 그냥 그 인턴 학생들을 케어하고 또는 저희 사무실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또는 지역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윗분들께 허락을 받고 인턴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인턴을 마칠 때 잠깐 인사하고 기념으로 사진 촬영하고 그리고 돌려보내죠. 그러면 인턴을 마칠 때나 또는 나중에 이 학생들이 체험활동 증명서 또는 인턴 확인서 이런 걸 발급해 달라고 가져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직접 작성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제 이름으로 발급이 되든 저희 회사 대표 명의로 발급이 되든 직접 작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양식을 써가지고 보내와요. 가져오거나 또는 저희 직원이 대신 그걸 작성해서 저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으로 발급하는 경우는 제가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 회사 대표 명의로 발급을 할 때는 위에 보고를 해서 직인을 날인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서의 내용은 이 학생이 굉장히 훌륭히 성실히 착실히 했다. 그리고 이러저러한 성과를 거뒀다. 예를 들어서 취재기자 지망생의 경우에는 현장에 이런 취재를 같이 나가보기도 했고 기사를 작성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고 이런 식으로 주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에 동참을 해주시면 이게 조국 정경심 교수나 최강욱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검찰이 그동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해왔고 한 가정을 탈탈 털어서 표적수사, 표적기소를 하고 있는지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될 거고요. 뿐만 아니고 언론이 그 스스로 대학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비슷한 활동들을 했었을 수도 있는 그 언론인들이 얼마나 한 가정을 대상으로 마녀사냥을 했는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7주기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꼭 7년 되는 날입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몇 가지 좀 간추려서 볼 텐데요. 자, 정모 씨가 보내주신 메일입니다. 처음부터 한번 쭉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대에 재학 중인 정모모입니다. 저는 우선 민주당 지지자도 대통령 지지자도 그렇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 혐오자에 속해요. 그런데도 이 글을 보내는 이유는 저 포함 많은 학생들이 관행이란 이름 하에 그래놓고 특정 누군가에게만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부당한 걸 넘어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입시 비리범입니다. 제가 입시 비리범인 이유는 중간, 기말고사, 수행평가를 제외하면 정당하게 한 활동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저랑 같이 스펙 쌓아놓은 고등학교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봉사활동 시간은 과장이고 개인적으로 한 체험활동은 하기는 했지만 증명서에 적힌 활동은 하지 않았으니 허위이며 동아리는 우리끼리 인원수 맞춰 만들기만 하고 한 번도 활동하지도 않았으니 허위입니다. 거기서 명목상 받은 상장들 또한 허위겠죠. 우선 봉사활동 과장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고등학생 때 친구 어머니분이 일하시는 요양원과 제가 따로 봉사 신청한 병원, 제 사촌 언니가 일하는 국립 땡땡에서 봉사 시간을 주로 채웠습니다. 입학 사정관제 도입 후 봉사활동도 중요했기에 무조건 많이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도 허위와 과장이 나뉩니다. 요양원과 병원이 몇 배 과장해서 받았다면 국립공원 봉사는 허위입니다. 나머지는 헌혈로 채웠고 그렇게 교회 봉사 시간은 총 100시간이네요. 체험활동은 친구가 화장품 제조하는 곳 신청해서 친구 따라 화장품 만드는 곳에서 체험활동을 했습니다. 3주간 진행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했습니다. 사실 거기 가서 연구실, 공장, 그리고 화장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경하고 로션 하나 만들어 보기만 했죠. 그것만 했는데 체험활동 서류 보면 3주간 화장품을 연구하는 체험을 했다고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동아리 활동입니다. 저는 동아리 4개를 만들었고 소논문 동아리, 재미있는 생명과학 동아리, 응급구조 동아리, 영어 동화책 만드는 동아리, 그렇게 친한 친구끼리 6명이 동아리를 만들어 놓고 한 번도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생기부 쓰려고 만들었어요.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그냥 명목상 동아리 우수상이나 상장을 주면 부끄럽지 않았고 그냥 좋다고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생기부에 꾸몄을까 고민하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입시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잘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조국 사태가 불거지고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조민 씨를 통해서 저를 보았습니다. 그냥 뭐라도 하고 싶어 애쓰고 있는 애, 꿈이 있어 뭐든 하고 싶은 애. 선생님 예쁨 받는 전형적인 공부 잘하고 모범생. 근데 어떻게 돌을 던져요? 저랑 똑같은데 사실 무서워요. 혹시 나도 조양처럼 될까봐, 사람들이 증오할까봐. 그냥 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와서 그게 잘못됐대요. 불과 3, 4년 전 일인데 제가 입시범이라는 게 허탈하고 어이없고 내가 한 건 뭔가 싶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공정을 이야기한다면 저를 포함해서 스펙 쌓으려고 과장한 사람들, 봉사시간 몇 배로 부풀려 받은 사람들, 허위 동아리 만들어 자기들끼리 상장 나눠받기 한 사람들, 학부모 인턴 돌려먹기 한 애들, 논문 또는 소논문 쓰겠다고 지인 이용한 사람들 전부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죠. 그게 진짜 공정한 거죠. 근데 특정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건 그거야말로 불공정이고 진짜 뻔뻔한 것 같아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용기를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이 사태의 본질을 얘기하고자 말하게 됐습니다. 이 사태의 본질은 입시 부작용이거든요. 그럼 특정 개인이 법의 잣대를 받을 게 아니라 입시 전쟁을 만든 인간들이 책임져야죠. 그 사람들 어디 갔나요? 학부모 인턴십 하라고 만들어 놓고 봉사시간 무분별하게 채우라고 학생들한테 강요하고 교내는 교내대로 스펙 쌓게 하고 교회는 교회 활동대로 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야자하면서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공부는 기본으로 잘해야 된다는데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그걸 어떻게 다 하라고 만들어 놨는지. 그러니까 그 담당자들이 그냥 봉사 채워주고 과장해서 써줬지요. 조민 씨 거는 정유라와 달리 입시 부작용 문제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범은 우리도 조 씨도 아니고 저 윗사람들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경쟁 부추겨서 학생들 내몬 그 인간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0대 초반 학생으로서 조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고, 나도 그랬다고, 우리도 그랬다고. 돌이켜보면 잘한 건 아니지만 또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린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거나 자책하고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구구절절 너무 공감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솔하게 털어놓은 것뿐만이 아니고 실제 그런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입장에서 느끼는 점,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도로 만들어 놓고 특히 MB 정권 하에서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수시를 위해서 학생들이 스펙을 갖출 수밖에 없게끔, 그리고 소논문, 논문, 그리고 각종 인턴 체험활동,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강요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부는 공부 나름대로 하면서 그런 인턴이나 교회 활동들을 추구라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했고 입시를 치러야 되니까 그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보겠다고 사방팔반 사돈의 팔촌까지 동원해 가면서 입시에 활용할 인턴 체험활동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입시 부정이냐, 그것은 입시 부작용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대학의 근무. はい、どうぞ。はい、この後大学の現役教授が大学の総長の名前、ハンコで押されるこのインターンの証明書なんか、あといろんな表彰状なんか、いちいち総長の確認なんか誰も取っていないと、大きな大学になったらどこでも取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を、当たり前のことだということで言っ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ったこの証言を、この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側の証言をその裁判でどんどん出していけば、こんなことを罪になるわけないっていうふうなのが次のこの大学教授の証言でもあるんですけども、こういったことはマスコミが後追い報道しないことが問題だと思います。あとやっぱ韓国のこの入試改革でここまでこのボランティアとかインターンとかに追われてるって実態も僕もこれ読むまでちょっと知らなかったんですよ、これ見るまで。こんなね、そらいろんなね虚偽のとか誇張してクラブ活動とかボランティアとか書かなきゃ大学受から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がここまでとは知らなかったですね。あれです、これ、イ・ミョンバ大統領の、ね、やつですけどね、はい、いろんな弊害がありますよ、こういうのを見ると、韓国の子どもたちがかわいそうに思えてしまうところです。これ逆に本当このほらチョ・ミンさん、チョ・グクさんの娘さんですけども、このことで罪に貶められてるって逆にそのほらこれおかしいだろうって立ち上がる大学生とかももっと生まれてく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状況でもないのかなって。これ見た人は分からない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今チョン・ギョンシン、チョ・ミンさん、チョ・グクさんの娘さんの表彰状、試験とかじゃなくて、大学でインターン活動をしましたっていう表彰状ですよね。いろんなのをつける中の1枚に東洋大学のものがあって、それを偽装した、その母親のチョン・ギョンシンさんが娘のそのインターン証明書を偽装してっていう、それが罪になって、今実刑 4年を受けたという事件ですよね。しかも法定拘束だから、法廷でそのまま拘束されたんですよね。で最初は、そのインターンも行ってなかったって言ったけど、インターンには行ってたことは分かった、だけどインターンに行ったけど大した仕事をしてなかった、だからこの虚偽であったとかね、もうそういうふうに持っていって結局罪を作っていった、検察が罪を、なすりつけたという、偽装した、捏造して、それで母親のチョン・ギョンシン教授を見せしめのようとして、4年の実刑を与え、それに対して裁判所もそれを、弁護側の言い分を全く全てのけて、検察側だけの言い分を聞いて4年を与えたっていうとんでもない裁判ですよね。それで一審で受けたけど、今、その決定的な証拠になったパソコンの、偽装したパソコンというのが今一審では、検察はその証拠を弁護側に出さなかった。そうなんです。で出さなかったから、その中のフォレンシブって、その中を調べ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いざ一審が判決が出て二審に出てきたらそれをもらえたので、いざ調べたら検察が言ってるのはデタラメだった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きたということですよね。パソコンを押収したのが、だからいわばこの
被告側に、チョン・ギョンシム教授側に有利な証拠を調べさせないために押収したってことなんですよね。そうです。はっきりしてるのは。だからね、でこれは不利な証拠を隠すことは検察法違反に当たるらしいんですよね。で日本ではそれすらないんですけども、はい。だからもうはちゃめちゃですよ、韓国。この検察とその裁判官の判決と、もうなんか私はもうこの1年間ずっと見てきて、もう本当に呆れるばかりなことが起こってますよね。はい。これ第2審、ここまで来ると、これ有罪にしたい裁判官らしいんですけども、今回第2審も、でもこれ有罪と書けなくなるような証拠が出てきてるんですよね。ただマスコミが報道しない以上、厳しいとは思うんですけどね。だから2審で大体1審で判決有罪出ると2審では 10% なんですって、ひっくり返せるのは。それで短いんですよ、期間が。だから逆に検察は1審だけ有罪をやってしまえば、あと2審も3審も関係なくできるだろうと思ってたんでしょう。そういうところだと思います。はい。じゃあこれで終わりですかね。そうですね、今回はここまでにしたいと思います。で本当このことを見ると、やっぱこの韓国でやっぱムン政権の改革の足がやっぱ鈍ってるとしか思えない状況も、理解はできるんですよね。ここまでのチョ・グクさんみたいな目に遭うんだったら、本当矢面に立って命をかけて改革をやりますって人が出てこなくなってる状況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ね。やっぱり本当韓国で今流行ってる、この新聞派のジャーナリストの間で流行ってる言葉は、民主党に期待してるんじゃなくて、やっぱりキャンドル革命、キャンドル市民に期待してるんだと、キャンドル市民を裏切っちゃいけないんだという言葉なんですよね。今そこに立ち返ることが韓国ではやっぱりすごく必要だし、日本の市民もそこから学ぶことが非常に大きいと思いますね。はい、わかりました。じゃあ今日はこれで終わりですね。はい、お疲れ様でした。はい、お疲れ様でした。수고하셨습니다。はい、수고하셨습니다。I hope that you take this in that spirit, and that as this item goes forward, which I think it will go forward and it will pass at the board, that you use the opportunity of the monument, of the statue, as a way of coming together, because I think that we have more in common than we do differences. I do want to address some of the members of the audience that came here, though, and spoke to deny what happened. And I say this with a great deal of love and respect, but shame on you. Shame on you. Shame on you for denying what happened, and shame on you for the personal attacks on this woman, Grandma Lee, who had the courage to fly from another side of the world to come here to speak her truth. You know, it is amazing. And by the way, I hope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s not behind